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응원해드리는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발표 면접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발표 면접 실전이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발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면접에 가서 어떤 자세로, 또 갑자기 질의응답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먼저 발표 면접 연습하는 게 굉장히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발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루에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발표 연습을 하고요. 발표 면접과 관련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면접 후기 등을 참고해서 발표 준비 시간이나 발표 시간들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제 한 1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고 5분 발표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되, 우선 우리는 발표 내용을 아까 틀을 잡는 거 있죠? 그것을 구성하는데 한 5분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내용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발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핸드폰으로 녹음이나 녹화를 한 다음에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없는지, 서두르진 않았는지, 속도는 괜찮았는지, 또 뭐 발음 톤이나 이런 것은 괜찮았었는지, 혹시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씩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면 전체 한 25분 정도 나오겠죠? 전체 한 30분씩, 한 주제당 한 30분씩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발표를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훨씬 더 발표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표 내용을 구성을 하는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발표 내용 구성하는 그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그게 뭘로 만든 거냐면, R마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틀을 짠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R마인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그 R마인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처럼 3개씩 이렇게 빼내는 연습, 그 틀을 잡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물론 노트에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R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R마인드 아니어도 다른 마인드맵 프로그램들 활용하셔서 그렇게 틀을 잡는 연습 좀 하시면 좋고요. 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발표 면접이 잡히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틀을 잡는 생각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 이건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백팩을 하나 사려고, 뭐 가방을 사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방을 구입할 때 생각하는 3가지 기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격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디자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실용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할 건데 점심 메뉴를 뭘 먹을지,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3가지씩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 예를 들면 공사의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주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하면 돼요? 수입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출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 수입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창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3가지씩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발표를 할 때 훨씬 더 틀을 잡기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발표 연습을 하실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발표 내용, 이 구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발표 이런 구성법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 굳이
나만의 발표 구성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알려드렸던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발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발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그런 발표 구성을 숙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이 고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내용만 바꿔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 구성하는 거,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우이긴 한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멘트가 좀 고정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런 멘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발표했던 멘트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멘트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멘트예요, 멘트. 그 틀은 변함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되도록이면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발표 연습을 하면서 이런 멘트들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이제 이런 정해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표 내용 이제 구성한 거에 따라서 내용만 유연하게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발표 면접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발표 면접을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 면접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이 발표 면접의 비중이 이제 인성 면접과 함께 하면 좀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성 면접은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표 면접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표 면접이 변별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하셔서 첫 번째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발표 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발표 내용을 바꿔가면서 발표하신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하실 때 쓰실 멘트들을 확정 지어놓고 그 멘트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면 발표 면접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질의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발표를 잘 해놓고도 질의응답을 제대로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질의응답 시간에 나오는 질문은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예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떠보기 위해서 압박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정말 알고 있는 건지, 정말 그 생각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떠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표 면접을 하면 의례, 당연히 따라오는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아무리 압박하고 어려운 질문 하더라도 이건 당연한 거고 나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이 질의응답을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떠보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압박성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 이를테면 기술 연구개발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그 기술 연구개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냐, 입지는 생각해 봤느냐, 그러면 그걸 아무 자격 제한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하고 발표 내용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발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 쪽의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자 그러면 그런 어떤 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와 관련된 경험을 묻거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사항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 면접이 끝나고 나선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따라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의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한 번 정도 미리 생각은 정리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내용을 딱 구성하고 이것만 발표할 내용만 입으로 되뇌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상 질문들은 꼭 생각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도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유리한 방향으로 이런 질문들을 유도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발표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이 안에 너무 디테일하게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냐, 제가 한번 전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꼬리질문, 그러니까 이 질의응답에 그걸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미리 벽을 치는 거예요. 미리 이제 방패 막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물어보게. 그렇게 하면 그건 발표 시간을 더 길어지게 하고 면접관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너무 장황하게 말하면 중간에 잘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 내용에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숨겨놓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답변을 잘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 한꺼번에 다 말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발표가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거냐면, 자, 그걸 하겠다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래? 인력은 어떻게 채울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들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실제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물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께서 이런 발표를 하고 나면 그게 발표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존 사업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너 제대로 알고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사업의 지원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발표 내용을 준비할 때 너무 비판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질의응답에 좀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 우선 아까 중소기업 지원 방안처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 자, 이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원자 그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전통시장, 이제 약간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전통시장 상인은 그럼 어떡할래?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원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이미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이거에 대해 확 물어봐요. 그러면 이 뛰어난 순발력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내요. 그 순간에 질문을 들으면서 그 답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그걸 잘했다고 좋아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치 입에다가 식용유 한 2컵 정도 마신 것처럼 막 완지르하게 이리저리 막 기름칠을 한 장어 빠져나가듯이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이러면 면접관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면접관님께서 압박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했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원자들이 학생분들이 발표할 때 발표가 완벽할 거라고 우리 기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부족하고 당연히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그걸 또 그 사이에 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뻔지르게 하면요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 인정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면접관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질의응답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먼저 답변 준비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 추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면접이 끝난 대로 바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대략적인 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뽑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면접관님 꼭 다시 찾아뵙고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면접관님이 여기에서 점수 꽤 줄 거예요. 이렇게만 답변하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답변 내용 꼭 기억하고 꼭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럴 경우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발표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솔직히 인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면접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업 규모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지원하겠다는 저의 생각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각했던 방법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대로 면접관님 말씀 참고해서 실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더 깊이 조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면접관님께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을 뻔지르하게 뭔가 또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이 계속 그거 꼬리 잡는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친구지간에도 싸우다가 친구가 야,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말 못해요.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면접관이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고 대신 다른 더 답변 잘할 수 있는 질문을 면접관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답변을 더 잘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렇게 면접관이 이미 눈치채고 이미 파악해서 압박하려고 물어봤는데 그거 정말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빠져나가면 그걸로 그냥 계속 갑론을박 하다가 계속 꼬리 타고 가다가 그걸로 면접 끝나고는 내보내고는 면접관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세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발표할 때는 정중하고 A 바른 자세 이게 가장 좋고요. 공기업의 조직문화 특성상 튀는 방식, 화려한 이런 것들보다는 정중하게 A를 갖추고 좀 진중하게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표를 화려하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발표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정중하게 A 바르게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가끔 이 발표 자료나 이 메모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발표를 하면서 불안하니까 이런 발표 자료나 이 메모한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고개를 쳐박고 보게 됩니다. 면접관이 나를 보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고개를 쳐박고 계속 그것만 보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한 사람을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발표 내용은 중간중간 가볍게 한 번씩 정도만 참고하는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선을 맞출 때
한 면접관님만 뚫어지게 보기보다는 여러 면접관님과 좀 교감할 수 있도록 시선을 골고루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인성 질문 답변한 것과 다르게 발표 면접의 경우에는 여러 면접관님들을 골고루 봐주시는 게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자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드러미 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경력자야 그렇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 자리에서 고정해서 발표하시고요. 만일 발표 자료를 PPT로 띄워놓고 발표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면접관님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발표하기보다는 이렇게 45도로 방향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포인팅 하면서 시선은 면접관님을 보면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자세를 바꿔서 발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손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동작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렷 자세로 발표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조금씩 쓰시는 것까지는 괜찮고요. 대신 허리 정도 높이까지만, 그러니까 어깨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손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의 몸이라고 한다면 팔을 이렇게 펴면 이제 90도잖아요. 90도인데 이런 정도, 45도 정도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정도 하면 훨씬 더 좀 더 진중하게 보이니까 그런 정도 발표하시면 되고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두르지 않기. 발표 면접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싫어요. 그래서 빨리 후다닥 헤쳐버리고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요. 면접관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내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요. 그러면서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실수를 하게 돼요. 왜? 서두르니까. 그리고는 면접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 발표 면접은요, 결국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면접관을 어떻게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설득을 위해서 면접관님이 내 페이스에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 있게 천천히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교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설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면접관님을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차분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면 막 정신 없어요. 막 후다닥 해쳐버리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나 봐. 그런 지원자들 보면 되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아시겠죠? 서두르지 말고 면접관님하고 교감하시면서 설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자, 발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아까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나 또 손으로 쓰거나 또 워드 작업을 하거나 PPT 자료를 작성하는 건데 이건 대부분 이제 사전에 자료를 주고 직무수행 계획 발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PPT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상황분석, 추진방,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것들처럼 틀을 잡아서 PPT 자료 만들면 되고요. 뭐 메모하고 필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메모는 여러분들만 참고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대신 손으로 쓰거나 워드로 작성해서 발표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함께 보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쌤이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이 강의에 첨부 자료로 등록해 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런 경우에요, 지금 필기와 워드로 작업할 때, 이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때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때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었죠. 청와대 보고서 작성법, 이거 파일 한번 참고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개 보고서가 이렇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담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PPT 자료를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도 좀 신경 써주세요. 아무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냥 맹맹한 PPT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디자인 돼 있는 PPT 자료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이 지원자 행정 업무도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 PPT 자료를 보고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PPT 자료를 내시는 경우라면 직접 PPT 디자인 잘하는 학생한테 친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면 템플릿 이런 자료를 활용하거나 그것도 정이 어렵다면 크몽이나 이런 재능마켓에 가서 좀 잘할 수 있는 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까지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발표 자료 예시예요. 이 자료 등록해 놓을 테니까 활용하시고요. 먼저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 그 다음에 지원 번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은 네모예요. 네모, 추진 방안, 기대 효과 이렇게 틀을 네모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로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로 가고 그 밑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슬래시 대시 넣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발표 준비를 할 때 제공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제공된 자료의 내용들 이런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당구장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된 자료는 이런 정도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내용들 굳이 그렇게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기호들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이런 기호를 활용해서 발표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꼭 활용 좀 해보세요. 아까 시니어 활용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이고요. 이건 여러분들 이를테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끔 논리 서술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경력, 경험, 기술서 작성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머리 기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틀을 딱 한눈에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면 연구기술개발센터를 한다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 보고서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보고서 이런 발표 자료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스공사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스공사가 이런 식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작성해서 면접관님께 딱 보여드리면 면접관님께서 이 친구 공기업에서 일했던 경험 있나? 이 친구 일 정말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 반드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총 3강이었었죠. 발표 면접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발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 발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어떤 상황 발표나 또는 심평원의 어떤 지식 위주의 발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강의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